6번째 실수 사례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그 주거를 이전하고 기존에 있던 주택을 팔았는데 비과세를 받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한번 볼까요? 2022년도에 A주택을 취득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주택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근데 근무상 형편, 이 근무상 형편은 우리가 이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다라고 보거든요. 근무상 형편으로 인해서 부산으로 주소를 옮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주택은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 주택을 양도를 했습니다. 이론 씨는 그런 양도하기 전에 그런 상담을 받았어요. 부득이한 사유로 해서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에 내가 이 주택에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하지 않았지만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 이런 이제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카페 내용을 보고 이렇게 비과세로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세무서에서 1억 1,800만 원이 고지가 됐죠.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1년 6개월밖에 보유를 하지 않았습니다. 거주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되면은 인정이 됩니다. 즉 보유 및 거주 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거에서 실수를 했냐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다른 지역으로 주소가 옮겨지면은 본인만 그쪽으로 주소를 옮겨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가야 되죠? 세대 전원이 그쪽으로 이사를 해야겠죠. 왜? 비과세 판정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론 씨가 놓친 거는 본인만 부산으로 주소를 옮기고 나머지 세대는 다른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못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은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해야 되지만 이 2년 보유 거주 요건을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2년 보유, 2년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굉장히 큰 혜택이죠. 그러면 세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근무상 형편입니다. 그러면 근무상 형편 때문에 내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를 하면은 양도를 현재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하지 않았지만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데 대전제 조건은 어떻게 되죠? 주거를 이전할 때 나만 옮기면 되는 게 아니고 세대 전원이 이전해야 된다. 왜? 비과세 판정은 세대를 갖고 판정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결론을 지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거를 이전하지 못한 세대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 전원이 주거를 옮겨야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법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 어떤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볼까요? 그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취약이에요. 취약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겁니다. 근데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이때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서의 취약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취약입니다. 그 얘기는 뭐죠? 초등학교, 중학교 때문에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다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최소 고등학교 이상,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 때문에 입학 때문에 내가 살고 있는 세대원이 전원 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다. 그런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되는 거고 또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근무상 형편 아까 우리가 봤던 내용이죠. 또 다른 거는 1년 이상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데서는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지역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때 내가 살고 있던 집이 2년 보유, 2년 거주를 하지 않았지만 1년 이상 거주한 후에 판다라고 하면은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세대 전원이 같이 이동을 해야겠죠. 그 다음에 요즘은 학교 폭력 때문에 이제 전학 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죠.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인 경우에 세대 전원이 간다고 하면은 그 주택에 1년 이상만 거주했다고 하면은 2년 보유, 2년 거주를 충족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부득이한 사유, 고등학교 이상의 취약, 근무상 형편,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학교 폭력으로 인한 전학, 이 사유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부득이한 사유가 해당됐을 때 세대 전원이 움직여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세대 전원이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세대원 중에서 내가 치약이라든지 또 근무상 형편이라든지 사업상 형편 때문에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예외를 주고 있다. 그래서 참고 2에 보시면은 세대원이 함께 이사 전입을 해야 되는데
아래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세대원은 남아도 세대 전원이 이사한 걸로 가겠다, 보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취약과 근무상 형편, 사업상 형편입니다. 이때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부득이한 사유라고 했었을 때는 근무상 형편은 들어가지만 사업상 형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세대 전원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사업상 형편으로 함께 가지 못했다. 그런 예외적 사유에는 사업상 형편이 반영된다. 그러니까 부득이한 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세대원이 이사를 못 가는 사유에는 사업상 형편이 들어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요거예요. 이 중에서 부득이한 사유에서 가장 많이 현실적으로 나오는 게 아마 근무상 형편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님이 근무지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제 다 이렇게 이동을 해야겠죠? 근데 그때 근무지가 바뀌었다는 게 예를 들어서 수원에서, 용인에서 용인 수지구에 있는데 기흥구로 바뀌었다? 이런 것들은 얼마든지 출퇴근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무상 형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라고 하면은 현 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서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경우를 의미하지, 수제구에서 기흥구로 뭐 직장을 바꿨다. 그러면은 출퇴근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직장이 바뀌었다고 할지라도 근무상 형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소한 시단위로 이렇게 옮겨서 근무지가 바뀐 경우, 즉 출퇴근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을 했었을 때를 부득이한 사유, 근무상 형편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